그 노래 어디서 배웠어? 자장가를 흥얼거릴 뿐이었어요. 평범한 하루, 평범한 간병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노래 한 소절이 닫혀있던 기억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흐려진 눈동자 속 간절한 물음. 엄마가 어릴 때 불러주시던 노래예요. 그때부터였어요. 그의 눈빛이, 그녀의 심장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한 건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 한 페이지를 찾아주신 분들, 항상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어요. 정은은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엄마가 즐겨 쓰던 장미 향수 냄새가 스며 나왔죠. 코끝이 찡해졌어요. 낡은 편지들과 작은 장신구들이 하나씩 나왔어요. 그때 바닥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죠. 1990년대 사진 한 장이 살짝 보였거든요. 정은의 손이 멈췄어요. 사진 속에서 젊은 여자가 한 남자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분명 젊은 시절의 엄마였죠. 하지만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일까요? 사진을 뒤집자 엄마의 친숙한 글씨체로 장세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버지의 이름조차 몰랐던 정은에게는 충격적인 발견이었거든요. 혹시 아버지일까? 그날 밤 정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궁금했던 아버지의 정체가 이 사진 한 장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은은 결심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로 말이에요. 어머니를 돌보며 배운 간병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론 수업부터 실습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녔죠. 시험 날에는 손이 떨렸지만 다행히 합격했어요. 드디어 자격증을 땄구나. 정은은 자격증을 손에 들고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실버케어 전문업체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경력이 부족했지만 성실함과 간병 경험을 어필했죠. 며칠 후 전화가 왔어요. 정은 씨, 서초동 반포동에 있는 저택에서 입주 간병인을 구하고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네, 관심 있어요. 정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새로운 기회였거든요.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70세 되신 장세준 회장님을 돌봐드리는 일이에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많이 나빠지셨고 거동도 불편하세요. 입주로 24시간 붙어 있어야 해요. 장세준? 정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사진 뒷면에 적힌 바로 그 이름이었거든요. 혹시 뭐가 문제 있나요? 아, 아니에요.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정은은 목소리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죠. 3일 후 정은은 큰 가방을 들고 서초동 저택 앞에 섰어요. 3층짜리 대저택이 눈앞에 펼쳐졌죠. 정문부터 현관까지 잘 정돈된 정원이 보였어요. 정말 큰 집이네. 정은은 깊게 숨을 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간병인 이정은입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 새 간병인이구나. 나는 김미선이야. 회장님 부인이고. 미선의 시선이 정은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그 눈빛에 뭔가 차가운 게 느껴졌죠. 그때 집안에서 30대 남자가 나왔어요. 아, 얘는 내 아들 태민이야. 나랑 같이 살고 있어. 태민이 대충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부탁드려요. 정은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들어와. 회장님 방은 2층이야. 미리 알아둘 게 있어. 미선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정은은 뒤따라가며 집안을 둘러봤죠. 거실에는 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큰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첫째, 회장님은 당뇨 때문에 시력이 거의 안 보이셔. 둘째, 말씀을 많이 안 하셔. 셋째, 간병 업무에만 집중해. 미선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마지막 말에 특히 힘이 들어갔죠. 2층에 올라가니 복도 끝에 큰 방이 있었어요. 미선이 문을 살짝 열었죠. 당신, 새 간병인이 왔어요. 정은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운 노인이 보였죠. 회색 머리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안녕하세요. 이정은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정은이 다가가서 인사했어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당뇨로 흐려진 눈동자가 정은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정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사진 속 남자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30년이 지났지만 눈매는 그대로였어요. 혹시 정은이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미선이 방을 나가자 정은은 회장 곁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하려고 노력했죠. 회장님, 불편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회장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죠. 정은은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정말 아버지일까? 아니면 그냥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일까? 그날 밤 정은은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30년 만에 찾은 단서였죠.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잠깐만, 이 노래는. 세준 회장이 갑자기 눈을 떴어요. 정은이 흥얼거리는 자장가 소리에 몸을 일으켰죠. 정은은 깜짝 놀라 노래를 멈췄어요. 회장님이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죄송해요, 회장님. 너무 시끄러웠나요? 아니야. 그 노래 어디서 배웠어? 세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엄마가 어릴 때 불러주신 노래예요. 제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자장가거든요. 엄마 성함이 뭐야? 세준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당뇨로 흐려진 눈동자에 간절함이 스며들었죠. 이윤이요. 왜 그러세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세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윤희. 그 이름을 30년 만에 듣게 될 줄 몰랐죠.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죠. 뭔 소리가 이렇게 커요? 미선의 시선이 정은에게 꽂혔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가봐. 세준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죠. 미선이 나간 후 세준은 잠들 수 없었어요. 1990년대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IMF 시절이었어요.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죠. 윤희와 어린 딸 윤희를 지킬 수 없었어요. 당시엔 당뇨도 심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시력이 나쁘지도 않았죠. 미안해, 윤희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때 세준은 선택했었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정은이 약을 가져왔어요. 세준은 정은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죠. 작은 초승달 모양 흉터가 손끝에 느껴졌어요. 세준의 손이 떨렸어요. 윤희가 3살 때 계단에서 떨어져 생긴 흉터였거든요. 정은아. 네, 회장님? 세준이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거든요.
윤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세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확신하기 전에 더 알아봐야 했거든요. 정은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엄마가 부르던 애칭이었거든요. 그건 제 어릴 때 별명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세준이 떨리는 손으로 정은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그 흉터는 언제 생겼어? 3살 때 계단에서 떨어져서.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정은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뭔가 큰 비밀이 밝혀질 것 같았거든요. 문 밖에서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민아, 오늘 아버지가 이상하시더라. 간병인이 온 뒤로 말이야. 태민이 대답했어요. 그냥 세 사람이 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아까 뭔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 평소엔 말씀도 안 하시는데. 정은은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뭔가 신경 쓰이는 것 같았죠. 세준이 정은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저들이 눈치채면 안 돼. 조심해야 해. 그날 밤 정은은 구형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회장님이 쓰던 빗에서 머리카락을 몇 가닥 채취했죠. DNA 검사를 받아야겠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이 모든 게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정은은 외출 허가를 받고 DNA 플러스 검사 기관을 찾았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직원의 말에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택에 도착했을 때 미선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병원에 다녀왔어요. 개인적인 일로요. 회장님 상태는 어때? 잘 지내고 계세요. 오늘은 말씀도 좀 하시고요. 미선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회장님이 평소와 다르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 신기하네. 정은이 방으로 올라가자 미선은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달라진 게 있었거든요. 진실이 무엇이든 끝까지 알아내겠다고 정은은 다짐했어요. 99.9% 일치합니다. 정은의 손이 떨렸어요. DNA 플러스 검사기관 직원이 건네준 결과지를 보며 눈물이 쏟아졌죠. 진짜 아버지였어요. 30년 만에 찾은 혈육이었죠.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후처 가족들 때문이었거든요. 정은은 결과지를 가방 깊숙이 숨겼어요. 이제 확신이 섰지만 아직 회장님께 말씀드릴 때가 아니었죠.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 정은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진짜 아버지를 지켜야 했거든요. 현관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미선과 태민이 서재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었거든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죠. 가족관계 증명서는 여기 있고 태민이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인감도장은 어디 있지? 미선이 서랍을 뒤지며 말했어요. 정은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몰래 이런 걸 해도 되나? 태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어? 상태가 점점 나빠지잖아. 미선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정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들이 뭔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여기 있다. 인감도장. 미선이 작은 상자를 찾아냈어요. 이제 복사하러 가자. 강남구청에 아는 사람이 있어. 태민이 서류를 챙기며 말했어요. 미선이 잠시 멈춰 섰어요. 태민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태민아, 우리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엄마도 알잖아요. 제 음식점 빚 3억. 이번 달 안에 갚지 못하면 진짜 끝이에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남편한테 당했을 때처럼 또 가난해질 순 없어. 미선의 눈에 과거의 아픔이 스쳐갔어요. 그때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잖아. 다시는 그런 일 겪고 싶지 않다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엄마.
아버지 재산이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태민이 절박하게 말했어요. 정은은 재빨리 현관에서 멀어졌어요. 들키면 안 됐거든요. 30분 후 그들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은은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갔죠. 책상 위에 메모지가 있었어요. KB국민은행 VIP센터 오후 3시 약속. 정은의 심장이 뛰었어요. 은행까지 가다니 뭔가 큰일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했죠. 정은은 재빨리 핸드폰으로 메모를 촬영했어요. 증거를 남겨야 했거든요.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지갑을 깜빡했네. 태민의 목소리였어요. 정은은 깜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정은은 서둘러 커튼 뒤로 숨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태민이 서재 문 앞까지 왔어요. 문이 열려 있네. 정은은 숨을 죽였어요. 들키면 모든 게 끝이었거든요. 뭐지? 바람 때문인가? 태민이 문을 닫고 돌아갔어요. 정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슬아슬했죠. 세준 회장님 방으로 올라갔어요. 회장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죠. 회장님, 큰일이에요. 정은이 다가가며 속삭였어요. 무슨 일이야? 세준이 몸을 일으켰어요. 후처분들이 회장님 서류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갔어요. 은행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세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줄 알았어.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위험해. 너는 간병인 일만 하면 돼. 세준이 정은을 걱정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조심하고. 그날 저녁 미선과 태민이 돌아왔어요. 표정이 만족스러워 보였죠. 정은은 복도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위조 서류 잘 만들어졌어? 미선이 태민에게 물었어요. 네, 완벽해요. 가족관계 증명서도 인감증명서도 진짜 같아요.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만 하면 되겠네. 3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모르실 테고. 정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위조 서류로 대출을 받으려는 거였죠. 언제 은행에 가지? 내일 오전에 승인 결과 나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옮기면 돼요. 잘 됐어.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네. 미선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정은은 서둘러 회장님께 달려갔어요. 회장님, 큰일이에요. 뭔 일이야? 위조 서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3억이나 돼요. 그리고 회장님 통장에서 돈까지 빼내려고 하더라고요. 세준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어요. 30년 동안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는구나. 어떻게 막을까요? 정은아, 혹시 내가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 있겠니?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말이야.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를 도와야 했거든요. 네,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뭔가 더 숨겨진 게 있을 것 같았어요.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정은이 핸드폰에 녹음 앱을 설치하며 다짐했어요. 어제 우연히 들은 대화로는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새벽 5시 정은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오늘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죠. 아침 일찍부터 미선과 태민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았죠. 오늘 은행에서 연락 온다고 했지? 미선이 태민에게 물었어요. 네, 오전 11시쯤 승인 결과 나온다고 했어요. 정은은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며 대화를 들었어요. 핸드폰 녹음 버튼을 조용히 눌렀죠. 잘 되면 좋겠어. 3억이면 당분간 살만하잖아. 미선의 목소리에서 욕심이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아직 모르시죠? 당연하지. 시력도 안 좋으시고 치매 기운도 있으시니까. 정은은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 치매라니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정하셨는데요. 그런데 간병인이 좀 신경 쓰여요. 태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왜? 아버지랑 대화도 하고 뭔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미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신상 정보를 좀 알아볼까? 혹시 모르잖아. 정은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자신을 조사하려는 거였죠.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중요한 증거가 쌓이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미선과 태민이 외출했어요. 은행에 간 것 같았죠. 정은은 서둘러 세준 회장님께 달려갔어요. 회장님,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야? 세준이 몸을 일으켰어요. 후처분들이 회장님을 치매 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신상 정보도 알아보려고 해요. 뭐라고? 세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녹음한 걸 들어보세요. 정은이 핸드폰 스피커를 크게 하고 재생했어요. 미선과 태민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죠. 세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치매라고? 정신이 멀쩡한데? 이상해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내가 치매인 척 연기를 해야겠구나. 네. 그들이 안심하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더 많은 증거를 잡을 수 있어. 세준의 눈에 결심이 서렸어요. 오후 3시 미선과 태민이 돌아왔어요. 표정이 밝아 보였죠. 대출 승인됐어요. 태민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3억 2천만 원이나 나왔어. 미선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정은은 문 뒤에서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어요. 이제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옮기기만 하면 돼.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의사 선생님이 와. 허위 진단서를 써달라고 부탁해놨어. 정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가짜 의사까지 동원하다니요. 얼마 줘야 해요? 500만 원. 치매 진단서면 충분해. 그럼 아버지가 정신을 잃었다는 증명이 되는 거네요. 그래.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정은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서둘러 회장님께 달려갔죠. 회장님, 내일 가짜 의사가 온대요. 정은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허위 진단서를 쓰려고 해요. 치매 진단서요. 세준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5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악질들. 세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은이 애타게 물었어요. 내일 그 장면을 촬영해야 해.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될 거야. 촬영요? 핸드폰으로 몰래 찍는 거야.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정은은 무서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를 지켜야 했거든요. 네, 해볼게요. 다음 날 오전 10시 낯선 남자가 저택에 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안녕하세요. 박 의사입니다. 남자가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정은은 복도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대기했어요. 핸드폰 카메라를 준비해 놨죠. 진단서 준비됐나요? 미선이 조용히 물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치매 진단서예요. 박 의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정은은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어요.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고 진단서를 써도 되나요? 태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돈만 주면 뭐든 해드려요. 의사 면허는 가짜지만 진단서는 진짜 같아 보이거든요. 정은은 깜짝 놀랐어요. 의사 면허까지 가짜였다니요. 그때 갑자기 핸드폰에서 삐삐 소리가 났어요. 배터리 부족 경고음이었죠. 정은은 당황해서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뭔 소리야? 미선이 고개를 돌렸어요.
정은은 재빨리 복도 끝으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태민이 의아해했어요. 그냥 착각인가 보네. 미선이 다시 가짜 의사에게 관심을 돌렸어요. 정은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정말 아슬아슬했거든요. 500만 원 맞죠? 미선이 돈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가짜 의사가 돈을 받고 나갔어요. 정은은 모든 장면을 성공적으로 촬영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죠. 세준 회장님께 달려가서 촬영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회장님, 성공했어요. 가짜 의사가 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주는 장면을 다 찍었어요. 정말? 어떤 내용이었어? 의사 면허도 가짜라고 하더라고요. 500만 원 받고 치매 진단서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당뇨로 시력이 안 좋으시니까 아무것도 모르실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세준이 분노로 주먹을 떨었어요. 완벽해. 이제 그들의 범죄가 다 드러났어. 세준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 더 큰 계획이 남아있을 거야.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치밀한 범죄였거든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아버지, 이것만 서명하시면 돼요. 태민이 유언장을 들고 세준 앞에 섰어요. 손에 든 펜이 떨리고 있었죠. 정은은 복도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핸드폰 녹화 버튼을 이미 눌러놨죠. 이게 뭐야? 세준이 치매 환자인 척 흐릿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냥 서류예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미선이 거짓말을 했어요. 정은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위조 유언장에 강제로 서명을 시키고 있었거든요. 어디에 써야 하지? 세준이 연기를 계속했어요. 여기요, 아버지. 태민이 펜을 세준의 손에 쥐어줬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정은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미선과 태민이 깜짝 놀라 돌아봤죠. 뭐 하는 거야? 미선이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회장님께 거짓말하시면 안 되죠. 정은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태민이 화를 내며 다가왔어요. 정은은 핸드폰을 들어 올렸어요. 이 모든 걸 다 녹화했어요. 위조 서류, 가짜 의사, 강제 서명까지요.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이 증거들 그들이 알고 싶다에 제보하겠어요. 온 국민이 다 알게 될 거예요. 정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태민이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어요. 이것 줘. 안 돼요. 정은이 핸드폰을 꽉 안고 피했어요. 그때 세준이 일어났어요. 그만해. 세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또렷해졌어요. 미선과 태민이 멈칫했죠. 아버지, 나는 치매가 아니야.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 세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민의 입이 벌어졌어요. 그럼, 그래, 너희들이 뭘 하는지 다 지켜봤어. 정은이 세준 옆으로 다가갔어요. 회장님,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정은이 가방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미선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DNA 검사 결과예요. 99.9% 일치해요. 정은이 종이를 펼쳐 보였어요. 무슨 소리야? 태민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어요. 세준이 정은을 바라봤어요. 30년 만에 만난 딸이었죠. 윤희야, 이제 진실을 말해도 되겠구나. 세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은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아버지. 뭐, 아버지? 미선이 소리쳤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 딸이라고? 그래, 내 친딸이야. 30년 전에 헤어진 윤희야. 세준이 정은의 손을 잡았어요. 정은이 어릴 때 자주 불러주던 자장가를
조용히 흥얼거렸어요. 아가야 잘 자라, 꿈속에서 만나자. 세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자장가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윤이 맞구나. 세준이 정은의 손목 흉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어요. 3살 때 계단에서 떨어져서 생긴 흉터.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정은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30년 동안 찾았어요. 두 사람이 30년 만에 진짜 부녀 재회를 했어요. 미선과 태미는 말을 잃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상속인이라는 거야?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하지. 내 친딸이니까. 세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태민이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너희는 범죄자야. 위조, 사기, 강요. 죄가 한두 개가 아니야. 정은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미선이 정은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하지만 세준이 미선을 막았어요. 그만해. 이미 끝났어. 정은이 핸드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요? 신고할 일이 있어요. 미선과 태미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서초구 반포동 저택에서 위조 서류와 강제 서명 사건이 있었어요. 정은의 목소리가 침착했어요. 세준이 정은을 꼭 안았어요. 윤희야, 고생했어. 이제 괜찮아. 정은이 아버지 품에서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아버지, 이제 안전하겠죠? 그래, 우리 딸이 아빠를 지켜줬어. 복도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이 도착한 거였죠. 미선과 태미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어. 정은이 속삭였어요. 하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어요. 아버지와 딸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은은 마침내 찾은 아버지와 함께할 미래를 꿈꿨어요. 30년의 기다림이 끝났죠. 피고인 김미선, 장태민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정은은 방청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6개월간의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거든요. 미선과 태민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남아 있었죠. 윤희야, 이제 정말 끝났구나. 세준이 정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목소리에 감격이 섞여 있었죠. 법정을 나오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장세준 회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30년 만에 찾은 딸과의 재회는 어떠셨나요? 정은은 아버지 팔을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세준의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시력 저하는 여전했거든요. 저희는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정은이 기자들에게 정중하게 말했어요. 차에 올라타자 세준이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겠구나. 네,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정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난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언론의 관심이 엄청났거든요. 재벌가 유산상속 사기극 제목으로 연일 뉴스에 나왔어요. 정은이 수집한 디지털 증거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녹음 파일, 촬영 영상, 위조 서류까지 모든 게 법정에서 인정받았죠. 가짜 의사방 모 씨도 의료법 위반으로 함께 구속됐어요. 의사 면허 위조부터 허위 진단서 작성까지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강남구청의 공무원도 수사를 받았어요. 위조 서류 제작에 도움을 준 혐의였죠. 언론에서 우리 이야기를 어떻게 다뤘는지 알아? 세준이 물었어요. 그들이 알고 싶다 해서 특집으로 방송했어요. 30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라는 제목으로요. 정은이 설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사실 처음엔 어려웠어요. 정은이 정말 세준의 딸인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DNA 검사 결과와 어릴 때 사진, 그리고 손목 흉터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특히 자장가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30년 전 헤어진 아버지와 딸이 같은 노래로 서로를 알아본다는 건 정말 극적이었거든요. 대한민국 법원의 유산 상속 재판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정은이 세준의 친딸임이 법적으로 인정받았고 후처 가족의 상속권은 모두 박탈됐죠. 아버지, 저택이 너무 커요. 우리 둘이 살기엔 말이에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작은 집으로 이사 갈까? 네, 좋아요. 조용한 곳으로요. 세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희야, 아빠가 미안해. 30년 동안 너를 찾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찾았잖아요. 정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IMF 때 정말 힘들었어.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거든. 세준이 과거를 회상했어요. 너희 엄마와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서 떠나보냈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 엄마도 아버지를 그리워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요. 정은이 엄마 이야기를 꺼냈어요. 윤희는 행복했니? 세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저 때문에 힘들었지만 항상 밝게 사셨어요. 아버지 이야기도 가끔 해주셨고요. 고마워, 윤희야.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있었어요. 30년의 세월이 얼마나 긴지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정은과 세준은 경기도 분당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저택은 팔았어요. 너무 아픈 기억이 많이 담겨 있었거든요. 정은은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전담으로 돌보기로 했어요. 아버지, 오늘 내분비내과에 가세요. 당뇨 관리 상담 받으러요. 시력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의사 선생님이 혈당 조절하면 더 이상 악화는 막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세준의 시력 문제는 당뇨 합병증이었어요. 완전한 회복은 어렵지만 관리하면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했죠. 저녁이 되자 정은이 아버지께 자장가를 불러드렸어요. 아가야 잘 자라, 꿈속에서 만나자. 세준이 눈을 감고 들었어요.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죠. 윤희야. 네, 아버지. 아빠가 시력을 잃었지만 진짜 소중한 걸 되찾았어. 세준이 정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바로 우리 딸이야. 정은도 아버지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요, 아버지. 평생 찾던 가족을 찾았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석양이 비쳐들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었지만 진짜 딸을 되찾은 아버지와 30년 만에 아버지를 찾은 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함께할 소중한 시간들이 말이에요.